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생명과학원 해설 강의 맡은 신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원 오늘 시험 봤죠? 잘 못 봤죠? 그 두 문제 정도가 아주 어려운 문제 나와가지고 아마 골치 아팠을 거고 시간도 부족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 포함해서 오늘 문제 뭐 나왔는지 한번 차근차근히 풀어보도록 합시다. 볼까요? 등급컷부터. 등급컷 1등급 컷이 44점이에요. 아까 그 두 문제요. 어려운 거 두 문제 때문에 하면 44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2등급, 3등급 이렇게 돼 있는데 2등급 컷도 이제 요게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진 거고요. 3등급 컷은 여전히 공부 안 하고 있네요. 여기 또 한 30, 한 5, 6점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공부를 좀 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있나? 1번 거미줄에 먹이가 걸리면 거미줄에 진동이 발생한다. 거미는 진동을 감지하여 진동이 울렸어요. 가만히 있는데 진동이 딱 오니까 이거 먹인가? 자극에 대한 반응. 그죠? 자극과 반응. 효모는 출합법 증식한다. 이런 증식, 생식. 그죠? 그 다음에 장구벌레가 자라서 모기가 된대요. 모양이 확 변하죠? 물에 살다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거 발생. 콩은 저장된 녹말을 이용하여 이거 호흡이니까 물질 대사. 그죠? 그 다음에 생명인 어머니, 생명인 아들, 부모를 닮는 건 유전이라고 하고 지렁에게 빛을 비추면 도망가는 거, 그죠? 요게 자극입니다. 답은 5번이겠네요. 자, 넘어갑시다. 하나도 안 어려워. 맨 뒤에 두 개만 어려워. 그죠? 요거 하나도 안 어려워. DNA 중성지방 글리코젠. 이거 왜 얘기한 거예요? 이거 중성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글리코젠이고요. 다당류, 얘 DNA. 야, 요 정도는 뭐. 간은 유기용 용매에 녹는다 맞고요. 글리코젠이다. 뉴클레오타이드다. 다 맞네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어쩔 이런 거는 뭐. 그 다음에 3번. 동물세포랑 식물의 동물과 식물의 구성체제인데 위에가 동물이겠죠. 그래서 세포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요.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그 다음에 세포, 조직 여기가 뭐가 들어가요. 조직계, 기관, 개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장근이라고 하는 건 근육세포가 뭉쳐있는 거죠. 그래서 A에 해당한다. 혹시나 이걸 기관으로 보는 친구들이 있다면 기관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근육세포가 모여서 소장을 이루는 근육, 내장근이 됐다 이거니까 소장, 기관을 구성하는 조직이 맞다고요. 알겠죠? 두 번째, B는 기본 조직계. 이거 틀린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틀린 친구들. 보세요. 식물에 잎에 있는 조직계는 3개 있어요. 조직계 뭐뭐 있냐 하면 표피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 있어요. 선생님 기본 조직계가 뭡니까? 표피 조직계와 관다발 조직계 빼면 기본 조직계예요. 그럼 표피 조직계 봐라. 표피세포, 표피 조직. 그럼 표피 조직계지 기본 조직계가 아니라 헐. 잎은 기관이다. 무슨 기관? 영양기관. 그죠? 식물은 기관이 2개밖에 없잖아요. 영양기관하고 생식기관하고. 영양기관은 뿌리, 줄기, 잎. 생식기관은 꽃, 열매, 종자. 뭐야? 답은 기억, 디귿. 4번 봅니다. 이게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줄 알았는데 활주설 막 액틴 마이오신 나올 줄 알았는데 완전 쉬워요. 일단 이 그림 나오면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거 뭐죠? 요거 뭐라고 불러요? 감각뉴런이고요. 감각뉴런의 신경세포체니까 감각뉴런이고, 감각뉴런은 조금 더 들어가 볼까? 구심성, 원심성. 바보야. 감각, 기억이니까 구심성. 그죠? 기억, 구심성. 운동뉴런은 뭐겠어요? 원심성. 그죠? 얼마나 쉬워. 그 다음 뒤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 오늘 뒤쪽으로 들어오니까 전근이라고 불러, 후근이라고 불러? 후근. 야, 이게 뭐냐? B는 운동뉴런이죠? 운동뉴런은 전근이고 원심성 뉴런이에요. A는 뭘까요? 이거 척수. 연수다. 자율신경은 내장근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골격근으로 갔으니까 자율신경 아니고 체성신경이 옳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B는 전근, 운동뉴런이니까. 맞네요. 답은 디귿. 조금 서툴러요,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5번 맞죠? 5번 할게요. 세포주기. 세포주기 나오면 선생님하고 많이 연습했잖아요. 여기 1하고 2 나오면, 물론 2하고 4로 주로 나옵니다만 1하고 2 나오면 여기다가 G1기, S기, 여기는 G2기와 M기. 그럼 얘는 뭐야? G2기와 M기,
내지는 G2기 여기에 지금 멈춰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분열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분열을 못한다 이런 뜻이네 얘는. 집단 A의 세포는 G2기보다 G1기가 길다. 어떻게 알아요? 시기가 길다라는 건 관찰되는 세포의 수가 많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G1기가 더 많아요? G2기가 더 많아요? G1기가 많죠. 세포 수가 많으니까. 그럼 G1기가 길다. 예, 맞겠네요. 되겠죠? 그 다음에 구간 1에는 분열기의 세포. 분열기는 이쪽에 있어요. 1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물질 X를 처리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물질 X를 처리하면 G1기에서 S기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막는 게 아니라 M기에서 돌아가는 거. 내지는 뭐 G2기에서 M기를 막는다. 이게 맞을 거라고요. 그래서 요거 S기로 가는 거 아니다. 답은 기역 1번. 쉽죠? 여기까지는 다 맞았죠? 아, 이건 뭐 너무 많이 나왔던 그림이죠. 그래서 6번은 기역이 뭐예요? 기역이 O2. 맞아? 조직세포한테 필요한 게 그거잖아요. 산소하고 영양소. 그죠?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거. 그거 뭐 내보내요? CO2 호흡으로 내보내죠. 기억은 산소다. 맞죠? 니은이 분해되어 생성된 에너지의 일부가 ATP 저장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은 호흡기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네, 맞네요. 다 맞아요. 7번 갑시다. 와, 이렇게 가면 엄청 빨리 하겠네요. 그죠? 그렇지 않은 거 알고 있죠? 17번, 19번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내가 잘못 눌렀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가 뭐라고 불러요? 염색체. 얘는요, 뉴클레오솜인데 요 뉴클레오솜이 뭘 이루는 거야? 염색사를 이루는 거야. 그 다음에 기억만 얘기했으면 히스톤 단백질. 요 위에 게 DNA. 세포 주기의 G1기에 나가 관찰된다. G1기는 여전히 핵 속에서 있는 거죠. 핵 속에 염색사가 있지요. 매번 나왔던 건 G1기에 염색체 있냐? 이런 문제 나왔었다고. 염색체는 없어요. 염색체는 언제? 핵막이 없어지고 나서 G1, S, G2 끝나고 전기에 염색체 만들어지는 게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었지. 근데 얘는 이걸 물어봤으니까 맞다. 그 다음에 세포 주기에 S기에 나가가로 아니지. 요거 응축된다는 언제라고요? 이거 전기라고요. S기 아니라고. 다의 기억은 뉴클레오솜을 구성한다가 맞겠지? 아니다. 답은 기억. 설명할 게 없네요. 8번 갑시다. 8번. 이렇게 우리 긴장을 풀어놓고 뒤에 가가지고 그냥 확 그냥 100톤짜리 망치로 그냥 어쨌든 볼게요. 활주설 얘기인데요. 활주설 이거 뭐예요? 임금 왕이에요. 또 이거 왕 아니에요. 이거 뭐라고 불러? 액틴 필라멘트. 그죠? 그리고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 요게 마이오신 맞나요? 요게 마이오신 요렇게 돼 있어요. 마이오신. 이쪽에서 아이고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이오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는 어느 부분을 얘기하냐면 굵은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가 어디냐면 가는 여기겠네요. 그죠? 가는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으니까 여기가 가가 될 거고요. 나는 굵은 것만 있으니까 뭐요? 여기가 나가 되겠네요. 이해되겠죠? 다는 뭐밖에 없어? 가느다란 것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다가 되겠네요. 요 수능 특강에 나왔던 그림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X의 길이, X가 뭐냐면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나왔어. 그러면 X가 뭐냐?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X예요. 요게 X야. 그러면 요 X니까 X의 길이가 지금 1.7 되고 2.0 된다는 건 1.7이면 짧아진 거잖아. 요게 기억이 수축된 거고 니은이 이완된 거다. 이 말일 테고. 그 다음에 어디 한번 계속 볼게요. 니은에서 기억으로 될 때, 그럼 무슨 얘기야? 수축할 때 ATP 쓰냐? 네, 맞습니다. 가는 H대, H대가 뭐야, H대? H대는 어디냐면
액틴 필라멘트와 그 옆에 있는 액틴 필라멘트 사이의 거리를 여기를 H대라고 부르죠. 그럼 H대만 보면 뭐밖에 없겠어? 굵은 거밖에 없겠죠. 그럼 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필라멘트 길이는 나의 필라멘트 길이면 요건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나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같다. 요게 맞는 거지. 되겠죠? 답은 그럼 또 기억만 맞나요? 기억 되게 많네요. 9번 볼게요. 9번. 이거 엄청 어려운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요게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요거 자주 봤었던 유형이거든요. 일단 유전병 유전자와 ABO식 혈액형 유전자가 어떻게 돼 있대? 연관되어 있대. 자, 어떤 유전병이 나오면 이게 우성인지 열성인지 또는 이게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 가리는 게 되게 귀찮은 일인데 혈액형 유전자랑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는 혈액형이 상염색체야 성염색체야? 상염색체지. 남자 여자 공통이니까. 그럼 유전병도 뭐란 얘기야? 일단 상염색체 유전이다 이런 말이네. 얼마나 친절해요. 그래놓고 유전병은 정상 유전자 아니면 T스타 유전병 유전자 결정되고 우열관계가 불명하고 누가 우성인지 안 가르쳐줬어. 아버지 오빠 어머니 오빠는 모두 유전병이고 영희는 정상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힌트는 영희는 여자다 이런 얘기지. 오빠니까. 진짜요? 이거 잘해야 돼. 선생님 친구 중에 영희 있어요. 남자애. 네. 그 다음에 아버지는 A형 어머니와 오빠는 B형 영희는 O형이다. 진짜라니까. 그래서 요거 확인을 해보자면 식구가 넷이니까 그려봅시다. 아버지가 있고요. 이게 자꾸 선이 이렇게 삐뚤어지죠. 아버지가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랑 결혼을 했겠죠. 그리고 여기서 오빠가 한 명 있고 그리고 영희가 여자예요. 이렇게 있어. 물론 이제 여자 남자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별거 없지 뭐 이렇게. 상염색체니까 길이 똑같이 됐죠? 그래 놓고 일단 아버지는 A형, 우리가 혈액형 더 쉬우니까 어머니와 오빠는 B형, 영희는 O형이에요. 영희가 O형이면 O가 하나씩 이렇게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A형이면 A형이고 어머니는 B형이라고 그랬죠. B형이고 오빠는 B형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오빠는 모두 유전병을 나타냈고 영희는 정상이다. 부모는 병인데 얘가 정상이니까 누가 우성인 거야? 병이 정상보다 우성인 거지. 부모한테 없는 게 자식한테 나타나면 열성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맞죠? 정상인 애만 어떻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맞죠? 나머지는 최소한 T스타 한 개는 갖고 있어야지. 그러면 T 어서 O 오니까 O랑 연관돼 있고 O랑 연관돼 있고 병 걸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O는 여기서 B는 여기 있구나. 그럼 O는 여기서 얻어야 되니까 T, B 얻으려면 T스타 따라오죠. 됐죠? 끝! 대립유전자 스몰 t가 T스타보다 스몰 t가 아니구나. T는 T스타보다 우성이다. 아니잖아. T스타가 우성이잖아. 그럼 열성이다. 아버지의 T스타는 A와 연관되어 있다. T스타 A. 맞네요. 오빠의 T스타는 어머니한테 받았다. T스타 어디서 받아야 돼? 여기서 받아야 되잖아. 어머니한테 받았다.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어쩐지 쉽더라. 2점짜리네요. 그죠? 자, 10번 가요. 이게 2점짜리인데 더 놀라운 건 10번이에요. 10번. 이게 생물 다양성 단원이거든요. 제일 마지막 단원. 생물 다양성. 잘 봐.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면 종다양성이겠죠. 그죠? 생태계는 강수량, 기온, 토양과 생태계가 다양하다는 얘기죠. 그럼 생태계 다양성이겠죠. 동일한 종이 이런 형질이 다른 건 유전자가 다른 거잖아요. 유전적 다양성이겠죠. 이거 3점이에요. 그죠? How amazing. 아주 존 앤 어메이징한. 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쓸까요? 그죠? 재미난 일이에요. 미안합니다. 혹시나 틀린 친구들한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11번, 이거 막 막전이 막 나왔어요. 그럼 그려보죠, 뭐. 막전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그리죠. 맞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70이고요. 여기는 플러스 30에서 40인데 플러스 30 넣었으니까 플러스 30 이렇게 쓰고요. 여기가 여기보다 약간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0 정도 돼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70인 건 분극 상태다 이런 말이고 얘는 탈분극 됐다 이런 말이고 얘는 재분극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각각 위치에다 써보면 여기가 분극 D1은 분극 D2는 탈분극 D3가 재분극, 여기는 다시 분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동하는 거라 그랬어? 전에 그런 얘기 했죠. 탈분극이라고 하는 이 마치 파도 타기 응원과 같아서 탈분극은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일어서 있는 거고 분극이나 재분극은 다시 내려와 있으니까 사람이 앉아 있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뭐 싸는 자세 이렇게 앉아 있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기억나죠? 그런데 얘는 지금 일어섰다 앉아내고 얘는 지금 일어서 내잖아요. 맞니? 그럼 파도 타기 응원이 어느 쪽으로 가는 중이야? 그렇지.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야. 되겠니? 그럼 흥분의 전도는 X에서 Y가 아니라 Y에서 X로 가고 있다고요. 얼마나 쉬워요. D2에서 나트륨 농도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얘기예요. D2 탈분극이 됐다라는 말은 원래 막 바깥쪽에 나트륨이 완전 많고 안쪽에 나트륨 별로 없었는데 나트륨이 쑥 들어와서 원래 안쪽이 마이너스였다가 바깥에 플러스 나트륨이 들어와서 얘가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거든요. 나트륨이 쑥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뭐냐 하면 나트륨이 들어왔을 때 안쪽이 플러스로 변했을 때 나트륨은 밖에 맞냐 안에 맞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밖에 많아요? 안에 많아요? 얘가 이동하는 원리가 뭐예요? 확산이에요. 기본적으로 밖에 많으니까 안으로 들어오겠네. 그지? 들어오는데 확산은 아무리 확산이 최대한 잘 일어나봤자 양쪽의 농도가 같은 것까지죠. 절대로 안쪽이 더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안보다 밖이 더 높다. 옳은 표현이죠. 탈분극이 됐지만 여전히 밖이 높다. D3는 재분극이잖아요. 재분극 어떻게 일어나? K 플러스가 밖으로 나가서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으로 확산된다가 아니라 밖으로 확산됐다가 맞죠. 답은 니은만 맞습니다. 어려운 거 아닌데 문제는 요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되게 좋은 문제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2번 가요. 12번은 이제 항상성 문제입니다. 항상성. 할만하죠? 뭐 여기까지 거 뭐. 포도당을 투여했어요. 정상인한테. 그러면 혈당량이 높아지겠지. 혈당량이 높아지면 덩달아 올라가는 게 누구예요? 인슐린이에요. 혈당량 그래프와 인슐린 그래프는 완전히 일치한다기보다 혈당량보다 조금 뒤에 인슐린이 움직이니까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가요. 포도당 투여하면 혈당량이 높아질 거고 혈당량이 높아질 거니까 얘가 뭐가 많아지는 거야? 인슐린이 많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뭔 줄어요? 인슐린은 많아지고 글루카곤은 줄어들 거예요. 그죠? 글루카곤 줄어든다. 알파세포, 베타세포, 베타세포, 알파세포, 베타세포, 알파세포. 혈중 글루카곤 농도는 줄어든다고요. 그럼 T1이 높죠. T1일 때 높다. 맞죠? 그 다음에 혈당량은 T3일 때보다 T2일 때 높다. 혈당량하고 인슐린하고 똑같이 움직인다며요. 인슐린이 높아진 건 혈당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높아진 거고요. 인슐린이 낮아진 건 혈당량이 이제 낮아졌으니까 얘도 낮아진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어디가 더 높은 거야? T3보다 T2가 더 높다. 맞아요? 그 다음에 얘 베타세포요. 네, 답은 기억니은. 됐죠? 13번. 13번 문제. 재미난 문제예요.
야, 이거 응집원 기억이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응집원 기억이 응집원 A인지 B인지 얘기를 해주든가, 응집원 응집소 니은이면 이게 알파인지 베타인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얘기를 안 해줬어. 어이없게도. 그럼 잠깐만요. 이거 참,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좀 복잡해지는데 여기서 힌트는 여기 있어요. 여기 세 번째 거. 응집원 기억과 응집소 니은을 모두 가진 학생. 만약에 응집원이 A면 얘 알파는 아니겠다. 그지? 그럼 베타를 가진 학생. 아니면 얘가 B면 알파 이렇게 가진 학생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A형이라고 생각해보자. 한번 해보자.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베타라고 놓을게요. 바꿔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A하고 니은을 모두 가진 학생이면 얘는 뭐겠어요? A형 이런 얘기네요. 맞니? A형이 27명. 응집원 A를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A형과 AB형. 맞아요? 38명. 그럼 A형이 27명이니까 AB형은 몇 명이야? 11명. 이렇게 되겠네요. 응집소 베타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A형과 O형이죠. 그래? A형과 O형이에요. 그럼 O형은 몇 명이 되는 거야? 27명 빼니까 28명인가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정리해보면 A형이 몇 명이 되냐? A형, 이쪽에 있구나. A형이 27명. 그 다음에 AB형이 11명. 얘가 28명이면 B형은 몇 명 나와야 되냐면 이게 얼마예요? 38에다가 28 더하면 64. 그러면 얘가 66. 그럼 여기 3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 그럼 이게 A하고 베타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B하고 알파 놔도 그럼 B하고 알파 놔두면 요게 34, 27 나머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맞나요? 자, 그럼 봅시다. O형이 가장 많다. 아니죠. A형이 기억이 A면 B형이 많고요. 아니면 A형이 많고요. O형이 많은 건 아니에요. 되겠죠? 항 A 혈청과 항 B 모두 응집. 이게 누구예요? AB형이에요. 항 A 응집하면 A형, 항 B 응집하면 B형이니까 AB형이라고요. AB형 11명이다. 맞아요. 항 B혈청에 응집되는 혈액을 가진 학생보다 응집되지 않는 혈액을 가진 학생. 항 B혈청이면 B형이야. B형보다 응집되지 않는 혈액이면 A형과 O형이 더 많냐 이런 말이야. 그럼 만약에 위에 걸로 보자. B형이 34명으로 했을 때 요 두 개 더하면 55명이니까 더 많죠. 또는 B형이 27명이라고 해도 이렇게 하면 더 많죠. 맞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쏘 더럽게. 그래도 나름 재밌죠. 그죠? 멘탈이 중요한 거야. 이거 뭐 어렵다기보다 재밌네 이런 거지. 참신하게 노력 많이 하셨네 이런 거죠. 그죠? 이 정도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건 이게 2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봐요. 14번을 보시니까 가는 체세포 분열, 나는 감수 분열이래요. 요거 체세포 분열이고 요거 감수 분열이래요. 그런데 감수 분열 이가 염색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붙었나 봐. 잠깐만. 요거 N2N하고 DNA 상대랑 좀 볼까요? 체세포 분열은 무조건 2N이고요. DNA는 통상 엄마한테 1, 아빠한테 1이니까 DNA는 2 정도로 봅니다. 얘는요. 여전히 아빠하고 엄마한테 받은 거 둘 다 있으니까 2N이고 DNA 상대량은 얼마로 봐요? 얘는 복제돼 있으니까 4로 봅니다. 기억 니은은 상동염색체다. 맞죠? 이거 상동염색체예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받은 거. 디귿 리을은 얘네 둘 사이 관계는 뭐라고 불러요? 염색 분체라고 불러요. 염색 분체는 2분열에 분리되죠. 그래서 이거 틀렸네. 가와 나의 1번 염색체 수. 요 수 어떻게 세요? 동원체 개수 세는 거죠? 동원체 수. 얘가 지금 그림에 1번 염색체만 나타냈다 그랬거든. 한 개, 두 개.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엄마의 1번, 아빠의 1번. 이 동그라미 숫자 세면 돼요. 두 개씩 똑같습니다. 되겠죠? 답은 기억하고 디귿. 아유, 하나도 안 어렵다. 완전 빨리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해설 강의? 진짜 빨리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17번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15번. 1분열에 비분리 됐네요. 지금 이거 문제가 성염색체만 비분리 한 번 됐대요. 그러면 요게 이제 정자니까, 얘가 x, y겠네요. 그럼 얘는 복제돼서 x, x, y, y고요. 여기서 비분리면 x, x, y, y 한 번에 가죠. 그리고 2분열 정상 분리면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니까 x, y 정자, 요 놈도 x, y 정자, 요 놈은 정자가 안 들어있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염 정자 기억의 X 염색 치수 그러니까 한 개 있어요. 얘는 없고요. 오케이. A의 염색 분체 수는 그랬어. 원래 정상적으로 분리가 된다면 얘가 염색 분체가 23개고 그러니까 요 놈이 요게 23개고 얘는 복제돼서 46개여야 돼요. 요 놈이 90, 요 놈이 이제 92개고 요게 염색 분체가 46개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런데 얘가 지금 원래는 1분열에서 이렇게 나눠서 2개가 일로 왔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가버렸으니까 얘 몇 개 됐을까? 2개 부족하겠네요. 얘는 이제 다 반 나누니까 하나 부족하겠네요. 이렇게. 그럼 얘는요. 얘는 23개여야 되는데 요 y가 이쪽에 있어야 될 게 갔으니까 23 플러스 1개 됐을 거고요. 얘는 23 마이너스 1개 됐을 거고요. 그럼 DNA, 염색 분체 수는 일단 얘가 2개 빼니까 44개 맞고요. DNA는 염색 분체랑 비례하죠. 염색 분체 24개고 22개예요. 그럼 2배는 아닌 거지. 그지? 조금 더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니은과 정상난자가 니은은 성염색체가 없어요. 정상난자는 X 하나 있어요. 성염색체가. 그러면 터너증후군이 뭐야? XO 또는 X라고 나타내는 애잖아요. 100%. 무조건. 답은 기억만 맞네요. 답이 계속 기억만 맞죠? 자, 16번 갈게요. 16번 보시면 하나는 선생님 여기다 써놓을 걸 안 써놨네. 하나는 대식세포가 없대요. 대식세포가 없으면 1차 방어가 안 일어나요. 처음에 잡아먹질 못해요. 원래 항원이 들어오면 대식세포가 잡아먹고 항원 정보를 보조티한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보조티가 그 정보를 가지고 독성 T림프구나 B림프를 활성화시켜줘야 되는 건데 대식세포 자체가 없으니 활성화나 만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세균이 들어왔는데 못 잡는 거잖아 아예. 그럼 세균이 막 늘어나겠죠. 요게 대식세포 없는 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정상이에요. 또 하나는 뭐가 없다 그랬더라? 또 하나는 림프구가 결핍됐다 그랬어요. 림프구는 이제 B림프구, T림프구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림프구가 결핍된 애는 식균 작용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항체를 못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림프구가 없는 애. 얘는 정상적으로 면역 반응이 가능한 애. 되겠죠? 자, 볼까? A는 림프구가 결핍된 아니고 B. 구간 1에서 X에 대한 식균 작용은 A에서는 안 일어나는 거잖아. B만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다면 B에서 활발하다. B에서 활발하다. 네, 맞네요. 그 다음에 구간 2에서 X에 대한 항체 농도. 얘 항체 못 만들어요. 항체는 누가? B림프구가 분화해서 형질세포 항체 만들어주는데 림프구 없으니까 항체 얘 못 만들어요. 그럼 C가 더 많이 만든다죠? 얘는 0이니까 어차피. 그러면 네, 맞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드디어 17번에 왔습니다. 17번 뭐라고 쏠라 해놨어요. 쏠라 한 거 중에 중요한 것만 선생님이 일단 뽑았어요. 첫 번째, 가와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가를 통상 이렇게 씁시다. 그죠? 나를 편의상 이렇게 씁시다. 근데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뭐라고 불러요, 이거? 독립이다라고 부르고,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뭐,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뜻이야. 물론 이제, 라지 A일 수도 있고, 스몰 A일 수도 있겠지만, 통상 이렇게 다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네요. 이게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가계도 나왔어요. 더러워요. 자, 그 밑에 이에서 가의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이다 나왔고, 그 다음에 기억은 얘는 가와 나가 모두 열성 동형접합이다. 아, 그래요? 열성 동형접합이다. 그러면 뭐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이렇게 돼 있겠네요.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봅시다. 일단은 얘는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예요. 그리고 요 그림에다가 이렇게 써놔야 돼. 처음에 까만 애는 가만 발현된 거야. 그럼 얘 가병 있다. 얘도 가병 있다. 너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나는 요 색칠 잘 안 보이는데 나가 있고요. 이 점배기가 얘가 가랑 나가 다 있어요. 되겠죠? 근데 나머지 이제 다 썼거든요. 일단 보시면 이게 우성인지 열성인지 봐야 되고 성염색체인지 상염색체인지 봐야 돼요. 가부터 봅시다. 어떤 거 찾아야 되지? 부모가 똑같은데 자식이 다른 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쭉 보시면 병이 없어요. 아, 그러면 가라는 형질은 얘는 어떤 거구나? 우성으로 유전되는구나. 그렇다면 가는 이렇게 쓰자. 가라는 건 정상에 비해서 우성이다. 따라서 우성한테 내가 라지 A를 줄 거고 정상을 스몰 a 줄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아, 그런데 이게 성염색체인지 상염색체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성 반성 유전이면 어떻게 찾아야 돼? 남자부터 여자부터? 남자부터. 아빠가 병이면 딸이 100% 병이다. 그 다음에 아들이 병이면 엄마가 병이다. 이거거든요. 아빠가 병인데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스몰 a 썼어요. 되겠죠? 그 다음에 나를 얘기합시다. 나는 또 부모 똑같은 거 있나요? 나랑 부모 똑같은데 그런데 자식한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니까 나는 얘가 지금 나가 나왔는데 부모가 나라는 게 없잖아요. 정상 나 나왔으니까 나는 정상에 비해 열성이고, 그럼 이제 나 병이 나타난 사람한테 내가 스몰 b 주고 얘한테 이렇게 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이걸 다 적어야 돼요. 여기다가 해봅시다.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지금 우리가 앞에서 시간을 단축하고 왔잖아요. 괜찮아. 조금 짜증나. 근데 괜찮아. 이게 가병이 있으니까 A는 요렇게 일단 써놓을게요. 나중에 밝혀질 거야. 그리고 얘는 나라는 병은 없잖아요. 병이 없으니까 얘는 뭐라고 써야 돼? 라지비 쭉 이렇게 써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은요, A에 대해서는 스몰 A고 B에 대해서는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얘도 기왕 쓴 거, 얘는 이렇게 썼고요. 얘는 이거 나도 보자. 좀 이따 보자. 그 다음 얘는 라지 A, 라지 B 썼고요. 라지 A, 라지 B, 라지 A, 라지 B 됐냐? 그 다음 얘는 스몰 A, 라지 B 쭉. 그 다음에 요 나가진 애들은 어떻게 돼야 돼? 가는 없고 나만 있잖아요. 가가 없으니까 정상이면 스몰 A고 나가 있는 거니까 스몰 B 이렇게 되겠네요. 아, 이런 클리어한 놈들. 그죠?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서 갑자기 미스가 나왔어요. 얘는요, 2번은요. 가, 나 다 발현됐대. 그러면 가가 발현됐다는 건 라지 A 쭉. 그죠? 그리고 나가 발현됐다는 건 스몰 B 이런 얘기네요. 그럼 이제 언더바 찍 근거 좀 밝혀볼게요. 아주 더러워요. 스몰 A, 스몰 B니까 얘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얘를 보니까 한쪽에 스몰 A 있어요. 그럼 여기는 다 스몰 A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겠지? 얘는 모르겠다. 얘는. 그 다음에 요 놈을 보시니까 스몰 B가 있어요. 그러면 스몰 B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스몰 a니까 여기가 스몰 a, 스몰 b 있을 거고 얘가 스몰 a니까 이렇게 돼 있겠네요. 얘는요. 얘는 뭐라고 나와요? 힌트가 나왔죠. 2에서 가의 유전자형은 2형 접합이다. 나왔네요. 그리고 네, 여기까지 얘는 뭐예요? 얘는 필요 없는 애니까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자, 1번. 1에서 가의 유전자형은 2형 접합이다. 1에서 가 동형 접합입니다. 기억 틀렸어요. 니은 3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나 모두 발현돼야 된대요. 3의 동생이죠. 그러면 여기 결혼해서 자식이 나올 때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가나가 모두 발현되려면 A가 대문자 하나 있어야 되고 가 발현되려면 그 다음에 B는 나가 발현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독립이니까 따로따로 살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에서 라지 A가 나올 확률은 4분의 3. 맞아요?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에서 스몰 B, 스몰 B 나올 확률은 4분의 1. 그럼 얼마 나와요? 16분의 3. 니은 맞습니다. 디귿. 기역과 이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가 가, 나에 대해 기역과 같은 유전자형 가질 확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올 확률이요?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나올 확률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스몰 a, 스몰 a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스몰 b, 스몰 b니까 이건 무조건 뭐밖에 1이잖아, 1. 그럼 요거 전체 2분의 1 나오겠네요. 근데 답이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틀리죠. 답은 니은만 맞습니다. 할만하죠? 이상 마칠까요? 19번 또 있어요. 요거 차근차근 보시면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18번 갑니다. 18번. 아이, 고생 많이 했어요. 혹시 이거 못 쓴 친구들은 이 장면 멈춰놓고 다시 보세요. 그 다음에 18번. 이거 저거구나. 이론적인 생장곡선이 뭐예요? 2, 4, 8, 16, 32, 64, 128 쭉 늘어나는 거잖아요. 요게 이론적인 생장곡선. 그리고 요게 실제 생장곡선. S자형, J자형 이거잖아요. 그죠? A는 이론적인, 네. B에서 환경저항. 환경저항이 뭐예요? 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1구간에서는 1구간하고 2구간하고 보면 얘가 이만큼 올라갈 거 아닌가? 그러면 2구간이 더 크다. 됐죠? 구간 1에서 개체수 증가율은 얼마나 빨리빨리 늘어나느냐. 얘 기울기네, 이렇게. 그럼 A가 크죠? 아이, 쉽다. 답은 기억, 니은. 그 다음 19번. 드디어 나왔어요. 19번 나왔어요. 괜찮아요. 다 여러분 풀라고 문제 나온 거니까 풀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어려운 것도 막 풀었는데요, 우리가. 선생님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이유는 선생님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일단 봅시다. 초파리 붉은 눈 유전자와 흰 눈 유전자는 X형 색채 존재하고 암컷 초파리는 XX, 수컷은 XY다. 사람하고 똑같네요. 그리고 초파리 눈색과 날개 길이는 각각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결정된다. 복대립 유전, 다인자 유전 이런 거 아니란 얘기야. 단일인자 유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단일인자 유전. 그래서 기역과 니은을 교배할 건가 봐요. 여기 내용들을 쭉 보시면 붉은 눈이 흰 눈보다 우성이란 말 나오고요. 정상 날개가 짧은 날개보다 우성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붉은 눈이 흰 눈보다 우성이니까 스몰 r보다 우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상 날개가 짧은 날개보다 우성이니까 정상 날개를 긴 날개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리고 짧은 날개보다 우성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말이야.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얘는 X형 색채에 있다고 그냥 얘기했어. 그럼 이렇게 쓸 게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X 라지알
x 스몰 L 이렇게 쓰는 거라고.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어. 문제는 이건데 이 날개 길이가 X염색체에 있는지 아니면 그냥 상염색체에 있는지가 굉장히 모호해요. 그럼 날개 길이만 잘 살펴보면 되겠네요. 날개 길이만 봅시다. 얘네 지금 어떻게 교배시킨 거냐면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 붉은 눈 정상 날개 암컷하고 붉은 눈 정상 날개인 암컷하고 붉은 눈 정상 날개인 수컷이 결혼해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일단 날개만 보자. 정상 날개와 정상 날개가 결혼한 건데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의 날개 길이가 존재한다면 자식은 여자, 남자, 암컷, 수컷 구별 없이 똑같은 비율로 나와야 돼요. 맞죠? 그런데 날개 길이만 보니까 암컷은 정상 날개만 나왔고 수컷은 짧은 날개도 나오고 정상 날개도 나왔어요. 그렇다면 상염색체 유전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 그럼 성염색체 유전이라는 얘기네요. 근데 정상 날개, 암컷, 수컷 둘 다 정상 날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암컷, 수컷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니까 Y는 아니고 X죠. 그럼 결국 날개 길이도 X염색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찾아봐.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를 써야 돼요. 지금까지는 머리 안 썼나요? 어쨌든 요 놈도 어디 있냐면 X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연관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연관 유전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죠. 이게 연관 유전 문제니까요. 어디 볼까? 여기서 잘못 짚은 거죠? 자, 봅시다. 일단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올지 생각해 보자. 붉은 눈 정상 날개 XX랑 XY랑 결혼을 했는데 여기서 어떤 애들이 나왔냐면 세 종류 나왔어요. 일단 붉은 눈 짧은 날개 수컷 XY 붉은 눈 짧은 날개 될까? 요렇게. 그 다음에 얘는 붉은 눈 흰 눈 정상 날개 흰 눈 정상 날개 이렇게 나오죠. 이거 다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스몰 R 라지 L이니까 스몰 R 라지 L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암컷은 뭐 나왔어요? 붉은 눈 정상 날개니까 암컷은 모두 붉은 눈 정상 날개. 그럼 일단 붉은 눈하고 정상 날개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붉은 눈 정상 날개 이렇게 만나도 붉은 눈 정상 날개 나와야 되고 이렇게 만나도 붉은 눈 정상 날개가 나오기 위해선 얘가 붉은 눈 정상 날개를 가지고 있어야만 붉은 눈 정상 날개 붉은 눈 정상 날개 되겠죠. 그럼 얘는 라지 R, 라지 L 이란 뜻이니까 여기가 두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요렇게 앞에 것끼리 만나면 라지 L 스몰 R하고 라지 L, 라지 R하고 만나는 경우랑 그 다음에 하나 더 스몰 L, 라지 L과 라지 L, 라지 L 만나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붉은 눈 정상 날개, 붉은 눈 정상 날개야. 각각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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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데 보니까 500. 똑같으니까 2대 1대 1 나온다 이런 얘기네요. 아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얘랑 얘가 기억이고 얘가 니은이에요. 그 둘이 결혼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더러워요. 그래 놓고 F2가 붉은 눈의 정상 날개 암컷. 야 대박. 그죠? 해보면 되겠죠? 어차피 요렇게 해서 붉은 눈 정상 날개 암컷. 또 요렇게 해서 붉은 눈 정상 날개 암컷. 위에 거일 확률이 얼만큼? 2분의 1. 밑에 거 확률이 2분의 1. 그럼 다 해보면 돼요. 우리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앞에서 많이 시간을 세이브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이 충분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봐요. 2분의 1은 얘랑 X 라지 R 스몰 L, X 라지 R 라지 L과 또 누가 교배할 거라고요? 요거 X 스몰 L 스몰 R 라지 L Y
요렇게 교배해서, 아, 이거 왜 이렇게 됐어? 교배해서 나오는 자손을 한번 써볼게요. 4개 써야 되겠지? 요렇게 하면 괜찮아. 선생님 시간 모자랄 거 안 모자라. 그 다음에 요거 해보자. 그러면 x 라지 L, x 스몰 r 라지 L. 그럼 요 뒤에 거 하면 x 라지 L 스몰 L, 라지 L 스몰 L, y. x 라지 L, 라지 L, y. 자, 여기서 붉은 눈 정상날개 암컷도 있어요. 붉은 눈 정상날개 암컷이면 붉은 눈 정상날개 암컷. 붉은 눈 이거 얼마나 그러면 전체에서 2분의 1. 이런 경우와 더하기 또 2분의 1은 얘 해야 되죠. 그래서 x인데 스몰 r 라지 L, 라지 L, 라지 L 하고 x 스몰 r 라지 L, y 요렇게 해서 자손을 4개를 또 만들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x인데 스몰 r 라지 L, 스몰 r 라지 L 이렇게 하면 x 라지 R 라지 L, x 스몰 r 라지 L 이렇게 하면 x 스몰 r 라지 L, y x 라지 L 라지 L, 라지 L, y 그럼 붉은 눈 정상날개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면 요게 4분의 1이니까 위에 거에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고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하고 그러면 요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면 8분의 3 정답은 2번. 예! 이걸 해내다니. 선생님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내일 오늘 9월 3일이거든요. 내일 9월 4일 날 해설지가 나올 거예요. 네. EBS에서 해설지가 나올 건데 과연 어떻게 표현할지 아주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제 20번 합시다. 20번 합시다. 이거 다시 꼭 한번 확인하세요. 20번. 뭐야 이거 피라미드잖아. 에너지 피라미드. 가의 문제가 뭐냐면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래요. 서로 다른 생태계고. 그럼 생산자가 A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2차 소비자의 에너지율. 에너지율 어떻게 구한다랬어? 얘가 2차 소비자죠. 그러면 전단계분의 현단계 100분의 20. 얘도 전단계분의 현단계 150분의 15. 20%, 10%. 가가 크죠.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상행관계로 에너지 양이 1120. 1150, 15. 감소한다. 맞네요. 답은 기억 지금. 봐, 다른 거에서 시간을 다 세이브 해준다니까요. 예상대로 유전에서 이렇게 어렵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19번처럼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선생님도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다행인 건 매년, 선생님이 매년 학생 지도해 보면 6월 평가원보다 9월 평가원이 어려워요. 근데 수능은 6월과 9월의 중간으로 나오는데 아마 여기 9월 달에 나왔었던 요 어려운 문제들을 약간 쉽게 바꿔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달, 9월 달 문제는 반드시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합니다. 6월에는 골고루 다 봐라.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골고루 다 봐야 된다. 그 다음에 9월에는 난이도 높은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 아까 혈액형 같은 경우도 쉽지는 않은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월, 9월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수능에 좀 더 만반의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생명과학과 해설 강의 신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